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도 이태원 참사를 보도합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한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일단은 애도의 기간이 되는 게 맞다는 보도가 더 많습니다. 2명의 미국인 사망자는 서로 다른 학교의 대학생들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망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경찰력 부족을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부터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의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의합니다. 미국 대학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죽음의 문 앞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현장 투표를 하게 되는 미국 중간선거는 이제 우편 투표도 한창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남편이 집에서 해머 공격을 받은 사건에도 음모론이 만들어졌습니다. 며칠 전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도 이 사건과 관련해 우파 음모론을 트윗했다 삭제했습니다. 트위터는 블루 체크마크를 유지하려면 한 달에 $200를 내게 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미에서 경제력이 가장 큰 브라질에서는 좌파인 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극우인 현 자이로 볼소나로를 이겨서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바이든은 룰라를, 트럼프는 볼소나로를 지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독재를 기리는 행진이 열렸습니다. 유럽 전역에 파시스트 독재 분위기가 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너무나 상상하기 힘들었었던 이태원 참사이기 때문에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의 경우는 대문 사진으로 얘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앉아 있는 한 이인숙 씨, 흰 누빈, 지금 겨울 춥잖아요. 소복을 입고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숨진, 더군다나 10대와 20대 중학생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20명 조금 넘게는 외국인이었고 그간데 이제 2명이 미국인이었던 이 사건, 적어도 154명 사망했고 98명이 여성, 56명이 남성.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몸집도 작고 키도 작으니까 숨쉬기가 힘들었었고 전부 추측이죠. 그러나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이고 심지어는 굉장히 작은 그런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약간 5.7도 정도의 경사였기 때문에 그게 숨쉬기 힘들었을 정도뿐만이 아니라 장이 눌리는 그 정도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제 그제 토요일부터 다 알고 계셨을 테고 할로윈데이 파티를 하는데 주최 측이 없는 파티였습니다. 해밀턴 호텔이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 음식의 거리라는 곳이 있고 그런데 너무 작은 곳에 너무 많은 스토어들이 있고 스토어 안에서는 너무나 큰 소리의 음악들이 밖으로 퍼져나와서 뒤에서 밀어 하고 앞에서는 뒤로 해도 전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 앞에서 또 사건 현장인 이태원 인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꽃도 놓고 소주잔도 놓고 이건 이제 망자를 위해서 마지막 한 잔 이제 인생에 있어서의 뭔가를 즐기고 가라는 일종의 제사 추도식이죠. 그런 분위기들을 많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서울이 아니라 좀 서울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시청이라든가 이태원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놀라셨고 미국과 서울 간의 대화도, 통화도, 전화 통화도 굉장히 메시지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화 한 송이, 두 송이가 계속 겹쳐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야말로 아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말밖에 드릴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의 BBC 방송은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2주일 전에 BTS가 부산에서 공연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태원의 할로윈 그날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공간, 이때는 이제 피트보다는 평수가 낮겠네요. 한 5평 되는 정도의, 5평이면은 그냥 우리 아파트먼트의 뭐 거실과 부엌을 합친 공간, 보통 그 정도 되는 곳에 300명이 들어 있었던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는요. 그런데 BTS 공연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밀도는, 인구 밀도는 아니었지만 그때 경찰이 2,700명이 배치됐는데 이번에는 137명이 배치됐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인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발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역시 같은 날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인력은 한정이 됐고, 그 경찰력이 시위대 쪽으로도 많이 갔기 때문에 분산됐다. 그 밖에는 뭐 지하철 정거장을 거기에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상상하지 못했던 코비드-19 그 이후에 마스크 벗고 처음으로 있었던 그 할로윈 행사고, 할로윈 행사가 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것은 이제 별도의 이유라고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이 내용은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푸시, 밀어라, 뒤에서 이제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 정도의 인구 밀도의 그것은 경험하지 못하셨지만, 뭐 붐비는 버스라든가 지하철역에서 정말로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은 많으셨을 겁니다. 그것보다 이번이 더 빡빡했겠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푸시 하는 그 단어를 위에다가 많이 올려놓습니다. 뒤로라는 단어보다는 푸시, 밀어, 계속 이제 그 아래쪽이 경사 아래 방향이고 위가 이제 조금 더 높은 곳 아니겠어요. 밀어하고 누군가가 넘어진 것도 너무나 옆에 가게에서 나오는 소리가 컸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는 거죠. 차도에서는 차가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에서 동네에서 이제 그 장이 열리잖아요. 목요일이 됐건 일요일이 됐건 파머스 마켓이 열릴 때 차가 못 다니게 막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워낙에 작은 골목이고 주최자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TV에서는 유튜브를 그곳에서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미국에선 푸시를 가장 많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학생 2명이 한국에서 뭐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태원에 할로윈 파티 그날 갔다가 숨졌죠. 한 명은 앤 기스케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에 다니는 간호대학교 3학년이라고 하죠. 켄터키 북부에서 태어났고요. 여름학기에 한국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한국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하고 너무 기뻐했는데 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대학교의 총장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2명의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도 거기에 있었는데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스티븐 블레스라는 20살의 또 다른 학생, 캐네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조지아주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인데, 역시 가을 학기에 한국에서 국제 비즈니스와 한국어를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도 나의 아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내가 참 상상하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경찰이 더 준비를 했었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앤 기스케 학생이 다니던 켄터키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의 총장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젊은 아름다운 인생이 중간에 컷된 거잖아요. 중단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기로 인생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학생을 생각하면 한순간에 할로윈 파티를 미국이 아닌 켄터키 북부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한국에서 그런 것을 맞으면서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경험하다가 한순간에 이 같은 비극을 당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총장도 제법 긴 길이에 이제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토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쭉 그 리뷰를 하면서 미국적인 그 관점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한국에서는 어디 행사가 있을 때 뭐 여의도에서건 다른 곳에서건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자리를 한번 그 정차를 안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게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는 그냥 동네에서 이 그 파머스 마켓만 열려도 다 거기를 자동차들 다니지 못하게 하고 다 막고 하는데 그런 그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경찰 병력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또 하나는 그 세계 음식의 거리가 그곳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음식의 거리가 있는데 그 음식의 거리에서부터 나와서도 해밀턴 호텔은 그쪽이 벽이고 아무런 입구도 없는 그 외벽이고, 그러면 큰 길로 나오려면 거기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통하는 그 중간 통로가 너무 작은 거잖아요. 너무 작은 곳에서 세계 음식의 거리, 그 레스토랑이 빡빡히 들어서 있는 그런 곳에서 빠져나가는 중간에 그게 너무 꽉 막혀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또 따지고 올라가 보면 무슨 도시계획 같은 것, 처음에 하나의 식당이 거기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계속 세계 음식의 거리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그 음식의 거리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도시 계획에서 앞으로 그 미래의 5년, 10년 뒤에 이런 것까지 기획을 했는가, 이제 그런 점들도 이제 나중에 지금 뭐 국무총리도 발표를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주 한 주일은 애도의 기간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앞서 누군가가 그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뭐가 잘못됐다, 어디서 잘못했어, 뭐 용산 구청에서 잘못한 거야, 뭐 경찰이 잘못한 거야, 현 정권은 뭐야라는 것보다는 깊게 돌아서서 보자면 이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 음식의 거리라는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됐는가까지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지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느끼고요. 지금 뭐 슬픔이 워낙에 그 전염병과 같은 것이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심정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개발국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한국처럼 세계 경제대국 10위이고 문화의 그 소프트 파워는 대단한 그런 국가.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하면은 세계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갔을 때 꼭 방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런 점들이 또 굉장히 아쉽고, 뭐 인도 같은 나라가 인구가 많고 뭐 어느 정도 전반적인 규모는 있지만 인도가 완전히 발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다리가 붕괴돼서 적어도 140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오던데,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스포츠 경기장에서 140명 정도가 숨졌었잖아요. 그렇지 무슨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무리 그 많은 인원이 모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계기로 이제 한국이 또 한번 더 그 발전한 국가로 이제 나가는 어떤 그 기틀 같은 것이 마련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기회를 활용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 날짜로 따지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제 애도의 기간으로 해서 많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은 많은 분들께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연결되는 뉴스 준비했는데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 살 때는 정말 장난식으로 뭐 밀어 뭐 제 골려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잠시 뒤에 어포머티브 액션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선거 문제도 조금 그 아웃라인이나마 전국적인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선거 투표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편 투표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주도 전부 그 우편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편 투표가 얼마나 쉬운가, 이것을 보면은 그 주가 어떤 성향의 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워싱턴 DC와 7개 주는 그냥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보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된 주가 여러 개의 주가 있고요. 그리고 28개 주에서는 내가 왜 우편 투표를 해야지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편 투표 요청만 하면은 받고, 그리고 나머지 주는 우편 투표를 내가 왜 우편 투표를 해야지 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 우편 투표 용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가 가장 쉽게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곳이죠. 캘리포니아, 그리고 서부에 캘리포니아 바로 위에 있는 오레곤주가 있고, 또 오레곤주 위에 있는 워싱턴주가 있고, 그 줄에서 내려오자면 하와이주, 또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오른쪽 동쪽으로 가서 유타가 있고, 유타 옆에 콜로라도주도 그렇고, 저쪽 동북부로 가면은 버먼트주, 무척 진보적인 주잖아요. 그런 주들이 이제 뭐 그냥 누구에게나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없이 우편 투표 이렇게 요청하면 보내는 곳은 거의 이제 진보적인 그런 곳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설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지아주의 주지사 선거가 아주 중요한데, 결국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후보가 공화당에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낙태 문제, 또 이 주지사를 주말에 후보 토론하는 것 보니까 허셜 워커라는 조지아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와 같이 이제 동등하게 이렇게 비유하는, 특히 이제 낙태 이슈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민주당이 워킹 클래스 백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무척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하고 하루 지나면 투표 날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서 특히 이제 상원 후보인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고, 그 사람은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면서 의사당 폭동 사건에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후보는 부지사인데 인기가 있는데 건강이 어떻게 될까? 몇 개월 전에 뇌졸중을 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게 참 이슈 자체는 워낙에 스윙 스테이트인데, 공화당의 이슈가 좀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공화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게 지금 펜실베니아에서는 문제고요. 대부분의 격전지인 곳에서 격전지도 공화당이 조금 앞서가는데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데 후보들이 지금 말씀드린 펜실베니아처럼 그렇게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이 그런 점이 지금 딜레마이기 때문에, 항상 선거는 지금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하원은 당연히 공화당 다수당, 상원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저의 보도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선거 결과는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원이 아닌 상원의원 선거라든가 하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주에서는 분명히 대부분의 주에서 경제와 범죄와 이민 뭐 이런 순위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주가, 그렇다고 하면은 좀 진보적인 주에서는 낙태, 기후 변화 이렇게 낙태, 뭐 경제, 기후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거 민주주의가 위협이 되겠어 하는 생각들을 유권자들이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상원 후보가 의사당 폭동 사건 때 현장까지 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는 마지막에는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안다 하는 건데, 오늘 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경제, 낙태, 범죄 이런 순위라는 겁니다. 49, 42, 40%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제, 두 번째가 낙태, 세 번째가 범죄. 근데 이제 이게 6월 달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낙태는 6월 달에 비교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이슈야 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그다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답니다. 전국적으로는 1% 내려갔는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는 많이 내려갔어요. 54%에서 뭐 한 5% 정도 내려간 거죠. 49%니까 총기 정책은 6월 이전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름대로. 왜냐하면 5월 24일이 텍사스의 유발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의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55%가 총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뚝 떨어져서 38%고요. 이민은 전반적으로 37%랍니다.
갤럽이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고 오차 범위는 4%포인트. 지금 경제는 지난 그 금요일에 나온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2분기 동안 침체였다가 2분기 연속 침체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마이너스라고도 경기 침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3분기에 2.6%가 성장하긴 했는데 GDP가 그러나 이것은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의존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수출이 또 영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 다음 주에 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살 때 달러로 줘야지 되는데 그 나라의 돈보다 달러가 가치가 훨씬 높으면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경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요즘 저희 회사에 광고하는 것을 보더라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의원, 영킴 의원이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이제 폐지돼야지 된다. 하버드 대학교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것을 지금 연방 대법원이 오늘부터 심의를 하는데 이 공화당의 2명의 의원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돼야지 된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티노 학생들에게 뭐 성적이 더 나쁜데도 입학 자리를 빼앗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송 자체는 원래 에이시안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백인의 아주 보수적인 그룹에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텍사스에서였었죠. 그게 몇 년도였었죠? 2013년도에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백인 여학생이 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가요? 당시에 때문에 입학을 못했다고 소송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대학에서의 인종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것이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6대3입니다. 6대3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6대2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연방 대법관이 된 아프리칸 아메리칸 캐탄지 브라운 잭슨이 최근까지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감독위원회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버드 대학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는 빠지겠다 해서 빠져서 지금 그 6대2로 6대3도 아니고 6대2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이 적어도 대학교에서는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민권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54년도에 미국에서 브라운대 교육위원회라고 해서 공립학교에서 그 인종 분리를 막는다. 이것은 이제 당시 54년도니까 아무래도 흑백 분리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헌법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똑같은 1954년에 브라운대 교육위원회의 이 그 판결을 지금 어퍼머티브 액션은 없어져야지 돼. 백인과 에이시안 그 소송을 한 그리고 아니야 이건 있어야 돼. 대학에서는 왜냐하면 많은 그 요소가 있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교육의 최고의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이 물론 기반이 되지만 그 지식의 여러 가지 사회에 나갔을 때 판단력을 하려면 더 많은 다양성, 꼭 공부 잘하고 왜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현대에서는 열심히 해서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SAT 학원을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곳에 비싼 돈을 주고 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 백인이나 에이시안 교육열도 높고 돈도 많은 이런 학생들이 점수는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버드나 그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여러 배경을 보고 그런 속에서 자라나는 게 학생들이 더 전인적인 그 인간으로 크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한인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고 한인이라고 다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LA타임스와 뉴욕타임스에 한인과 한인이 아닌 다른 아시아계가 왜 대학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어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 같은 것을 쓴 것을 읽었는데 당시에 1954년도에 브라운 교육위원회 이것은 공립학교에서 헌법은 인종분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걸 이쪽 어퍼머티브 액션 없어져야지 된다는 곳에서도 거봐라. 인종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 측에서는 그 말이 인종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계급적인 카스트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래의 뜻이야.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감옥에도 자주 가고 돈도 없고 그리고 또 공립학교는 아주 후져서 학교에서 별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자란 그런 학생들과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모든 게 집안과 학교가 다 좋은 곳에서 자란 학생들을 동등하게 이렇게 시험 점수로 하고 그것 등으로만 해서 뭐 과외 활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시간이 있어야 어디 데려다 주고 하죠. 그러는 것과는 똑같이 비교를 하면 항상 이쪽이 이기기 때문에 그거는 카스트 제도나 마찬가지다. 계급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오늘부터 심의하고 판결을 하는데 지금 연방대법원은 과거에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애라라고 판결할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도 있었고 2003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인종이 그 팩터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대학교죠. 시작은 대학교지만 대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나와서 사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들이 존재했잖아요. 예전에 김창준 하원의원이 하원의원 되기 전에 비즈니스를 잘할 때도 그때도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따올 수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좁게 학교에서 시작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들 그러면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학생 또 부모님이 뭐 부자인 고 부모님이 교육적인 열의가 많고 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끼리끼리만 이제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 쪽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어야지 된다는 쪽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지금 이제 안 그럴 것 같다 이게 끝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라는 SFFA로 불리는 이곳에서 지금 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버드 대학교 입학 원서를 쓸 때 그 체크란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체크하면은 훨씬 좋다. 근데 그게 좋긴 뭐가 좋아? 우리에게 해가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거대한 이 목표에 모든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다 같이 해서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를 키워내려고 하는데 그럼 대안이 뭐야? 일괄적으로 계속 그렇게만 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버드 대학교에 뭐 40%가 에이시안 학생이라고 하는데 대안이 뭐야 하면 대안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그 의회신문 더 힐에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나요? 다니고 있나요? 하는 에이시안 학생들과 인터뷰를 많이 해봤다고 했어요. 더 힐이 그리고 특히 NG 신학생 LA 카운티 공립학교를 졸업을 했답니다. LA 카운티 공립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가 막 기금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에게 일일이 뭐든지 다 잘해줄 수 있지도 않는 그런 학교를 본인은 졸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또 이민자 학생, 블랙, 라티노, 에이시안 백그라운드인 그 같은 학교에도 기금이 별로 없고 이런 학생들 또 이제 들어오고 나서도 굉장히 힘든 것들도 많지만 어쨌든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와도 들어와서는 그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해서 졸업할 때까지 점수를 주고 졸업장을 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면들 일단 들어와서는 훨씬 예전에는 그 학습의 그 조건이 굉장히 나빴는데 나중에 와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었고 그 사이에 다른 학생들은 야 저런 학생들 저렇게 공부했는데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서로 뭔가가 밍글되면서 윈윈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힐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적어도 대학교에서는 사라질 수 있고 이게 죽음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급법원에서는 졌거든요. 졌기 때문에 곧 최고의 연방 대법원까지 와서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이 맞다고 생각했으면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해야지 된다라고 판결한 것을 맞다고 생각했으면 연방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죠. 기각시켰겠죠.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 다수의 판사들이 이것을 없애는 것을 고려하면서 심의를 시작한다.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탄지 브라운 잭슨 아프리칸 아메리칸 최초의 여성 그 대법관으로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당연히 이 대법관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적으로도 너무나 열세잖아요. 6대 2이기 때문에 소니아 소토마요르 하고 그 엘리나 케이건 이 연방 2명의 여성 대법관 뿐이기 때문에 진보 측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 뒤에는 또 다른 미국의 분열상인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태도를 변하지 않으면 그다지 그 공정하거나 아주 안정적인 그 소셜 미디어가 되기에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 하는 것도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집에서 그 해머로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한 케이스와도 연결이 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82세의 그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체가 그야말로 굉장히 그 심각한 그 트라우마 같은 것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낸시 어딨어 본인 찾으러 왔다가 남편이 그렇게 뭐 해머로 머리도 맞고 팔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회복은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갈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뒤에 이제 유리로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지퍼 타이 왜 우리가 코드 같은 것들 이렇게 함께 묶어 놓는 그 플라스틱 있죠? 그 지퍼 타이도 가지고 갔다고 하고 내일 그 인정신문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살인 혐의, 노인 학대, 무슨 뭐 절도 등등의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음모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42살의 용의자 자체도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을 했고 그리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니에 웨스트를 그 여러 가지 한 발언에 대해서 비호를 했고 또 이제 그 벽의 가이 그 마이클 린들이라는 부정선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야 하는 그 벽에 파는 벽의 가이의 비디오 같은 것도 몇 개나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이제 링크도 시켜놓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선거가 사기인데 그 부정선거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선거는 공정하고 대통령이 바이든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자들은 거리로 끌고 나가서 전부 총으로 쏴야지 된다 이런 말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낸시는 어디 있어? 이 얘기가 낸시는 어디 있어? 마이크는 어디 있어? 뭐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많이 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첫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뉴스맥스의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렉 켈리라는 뉴스맥스의 앵커는 트럼프 월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뭐 캐릭터도 이제 비슷하고 하는데 낸시 펠로시가 이거 스테이징한 거다. 우리가 집을 팔 때 요즘에 그 집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보다 더 좋게 스테이징을 하잖아요. 거실에 그 벽에 그 알맞는 색깔과 크기와 모양의 어떤 뭐 카우치 같은 것을 두고 침대도 마찬가지로 배치를 하고 이게 스테이징을 했다고 뉴스맥스의 앵커가 그랬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앵커가 트위터에 그렇게 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니 문도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놔서 들어오라고 한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건 나중에 또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뭐 집도 뭐 안전하게 못 지킨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아니 폴 펠로시가 해머에 맞고 회복이 된다고 말이 돼? 모든 정보를 밝혀라. 그러니까 이걸 꾸민 일이라는 이 뉴스맥스의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어떤 트윗은 삭제하고 어떤 트윗은 나중에도 그냥 두면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일입니다. 보통 때의 미국 같으면 아무리 그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뜻을 완전히 반대로 달리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집에 80살이 넘은 남편 밤에 잠자고 있는데
거기를 누군가를 아니 해머를 들러서 들여보내고 어피서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해머를 휘두르게 하고 이런 일을 스테이징을 하겠습니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무슨 뭐 폴이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온 용의자와 평소에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남자잖아요. 그 용의자가. 아니 밤에 그럼 새벽에 잠자는데 팬티만 입던 팬티를 안 입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분열상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일요일입니다. 어제였어요. 거짓 주장이 포함된 그런 기사도 아니에요. 이 그 산타모니카 업저버라고 이 뉴스를 평가하는 기구에서 만점 100에 그 아주 최저점을 0으로 두면 여기는 50점도 못 맞습니다. 49점을 맞는 그런 곳인데 그런 기사도 아니에요. 공유를 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LA 타임즈의 주말 기사예요. 그건 힐러리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LA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가 그렇게 보도를 했죠. 너무나 험한 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더군다나 정치인들로부터 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막 CNN이 밉다고 CNN을 발로 밟는 이러한 것을 리트윗을 하거나 뭐 반대 얘기를 한 사람 가서 때려 눕혀. 내가 변호사 비용 대줄게. 이런 말들이 그 캠페인 때부터 시작돼서 지난 5년 내내 그 이후에도 이렇게 퍼지니까 지금은 더 심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폭락시키고 있다. 그걸 멈춰야지 된다 하는 그 LA 타임즈의 기사를 힐러리 클린턴이 링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지금 이제 트위터의 최고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이제 뭐 이 용의자가 뭐 평소에 말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남창이다 이런 얘기. 그건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무슨 뭐 히피 동네에 살고 있고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뭐 누드 결혼식에 갔는데 본인은 옷을 차려입고 친구 누드 결혼식에 가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뭐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요 부분만 들으신 분은 그게 사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산타모니카 업저버라는 곳이 어떤 그 매체냐면요. 그 뭐 햇빛이 코비드 19을 다 치료한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카니에 웨스트를 래퍼 내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그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형태의 뭐 용의자가 남창이다. 이런 것이 포함된 내용을 링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칼럼니스트 아니타 차브리아라는 LA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하는 얘기입니다. 1억 2천만 명 팔로워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새로운 CEO인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이 악의적이고 음모론적인 그런 것을 퍼뜨리고 있다. 부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느냐. 일론 머스크도 나중에 그거 삭제했습니다. 링크한 것. 그러니까 일단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너무나 중요한 미국의 문제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선거의철 맞네요. 그런데 이제 리카루소 그 광고, 리카루소 안이나 캐런 베스 안이나 다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LA 타임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리카루소가 더 담대한 불가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캐런 베스가 덜 담대한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광고인데 이 뉴스하는 사람 이게 완전 습관 버릇이에요. 네, 그 경찰력도 캐런 베스가 리카루소보다 훨씬 적은 경찰력을 한다고 하고 홈리스 피플 주택 짓는 것도 훨씬 적은 숫자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광고는 그럴 수가 있죠. 선거, 광고기 때문에 부분만 딱 떼서 하니까
자,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우리가 보통 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브라질의 과거에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 2번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부패 혐의, 돈 세탁 혐의 등으로 19개월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자이르 볼소나로 가장 극우와 가장 극좌 대결을 해서 결국은 룰라가 이겼는데, 룰라가 19개월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볼소나로 시대에 그 브라질의 대법원이 그 판결을 무효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짜고 했었다 해서 무효가 돼서 이번에 다시 해서 50.9% 대 49.1%, 200만 표 차이입니다. 그다지 많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이겼을 때가 한 290만 명 정도 됐고,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이긴 게 700만 표 정도는 되잖아요. 유권자는 비슷합니다. 뭐 한 1억 5천만 명 정도. 인구는 미국이 훨씬 많지만 브라질이 이제 그 어떻게 돼서 인구 그 등록된 유권자가 비슷하게 된 거예요. 연령층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룰라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 공약할 때는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적어도 밥 굶는 거는 없애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장 좌파의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볼소나로가 대통령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아마존이 가장 그 벌채를 많이 했고, 코비드 19에 대해서 전혀 방역을 하지 않고 뭐 마스크 쓰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 룰라를 뭐 지지를 해서 룰라에게 투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볼소나로 시대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없었다. 미친 사람이, 정말 미치광이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 그래서 룰라에게 투표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세계에서 기후변화 이런 것 일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테고,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은 금방 축하 전화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요일에 볼소나로에게 투표해라 하고 독려를 했고, 문제는 볼소나로가 아직까지 지금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 매체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다 이것이 그 볼소나로의 패배라고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볼소나로는 트럼프라고,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렸고, 선거 전부터 본인이 지면은 뭐 부정선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요.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장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스웨덴에서도 파시스트, 무슨 뭐 그 무솔리니가 뭐 그의 그 무덤 쪽으로 막 행진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100년 전에 파시스트 당이 왕에게, 무솔리니에게 권력을 줘라 하는 것을 기념해서. 정말 이상한 세상들이에요. 강혜신이었습니다.